새벽 4시 강원도 화천의 호숫가는 언제나 안개에 잠긴다. 정도연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55살의 손. 한때는 누군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던 손 심리 상담사로서 수많은 상처를 어루만지던 손. 이제는 텅 빈 머그잔만 움켜쥐는 손. 사람들은 말한다. 한 번 떠난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호수의 안개처럼 희미했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였다. 물안개가 수면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저 안개 속에 무언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아니, 이미 숨어 있었다. 7년 전 사라진 아내 은주, 1년 전 죽은 아들 민우,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을 누군가. 도연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자신과 은주. 그 아기가 민우였다. 28회 전의 일이다. 하지만 난 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문장을 완성했다. 떠난 사랑은 때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나를 찾아온다는 걸. 마치 예언처럼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소리는 3번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밤 11시 이 외딴 집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우편 배달부는 오전에만 왔고 동네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괴짜 상담사가 사는 이 집을 피했다. 문을 여는 순간 빗줄기와 함께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여자. 가느다란 어깨에 물기를 머금은 베이지색 코트. 그리고 떨리는 손에 든 하얀 봉투. 아버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었다. 윤아린. 죽은 아들의 아내. 장례식 이후 연락이 끊겼던 그 여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갈 데가 없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축축하고 연약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할인을 볼 때마다 민우가 떠올랐다. 민우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우가 죽기 전 마지막 전화에서 할인이를 잘 부탁해요라고 했던 그 떨리는 목소리. 들어와. 도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열어주었다. 할인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도연은 타올을 가져와 건네주었다. 할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저 타올로 얼굴을 감쌌다. 타올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 도연은 2층 민우의 방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가져왔다. 민우가 대학생 때 입던 옷이었다. 할인은 욕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민우의 옷을 입은 할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도연은 숨을 참아야 했다. 마치 민우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 할인 씨. 네. 그 봉투는 뭐지? 할인은 소파에 앉으며 젖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표면에는 검은 볼펜으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정민우. 도연의 손이 저절로 떨렸다. 이건 민우 오빠가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섬뜩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이걸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이걸 열지 못했어요. 왜? 무서웠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민우 오빠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도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자살이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리는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안엔 누군가에게는 무너져버린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직접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볍지만 묵직했다. 안에 뭔가 얇은 종이 몇 장과 USB 같은 것이 만져졌다. 지금 열어볼까? 아니요. 할인이 급히 손을 뻗어 도연의 손목을 잡았다.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세요. 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현관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가 사라진 것처럼. 바람이겠죠.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는 바람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떠난 사람들의 숨결도 함께 불어온다는 걸. 그날 밤 도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할인에게 2층 게스트룸 열쇠를 건넸다. 당분간 여기 있어. 혼자 있을 필요 없어. 고맙습니다, 아버님. 할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중얼거렸다. 이 집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어. 도연은 커피 끓는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다. 천장의 나무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커피 냄새. 이 집에서 커피를 끓인 건 1년 만이었다. 도연은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할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식빵을 굽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비쳤다. 순간 도연은 착각했다. 저 여자가 은주인지 할인인지. 아, 일어나셨어요? 할인이 밝게 웃으며 돌아섰다. 환한 미소. 은주와는 전혀 다른 미소였다. 제 멋대로 부엌을 써서 죄송해요. 근데 냉장고에 거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 살아서. 그래도 너무 심해요. 우유도 상했고 계란도 없고. 아침은 어떻게 드세요? 안 먹어. 에이, 그러면 안 되죠. 할인은 능숙하게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식탁에 차려진 아침 식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제가 차릴게요. 제가 여기 신세 지는 거니까요. 도연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다. 식빵, 계란 프라이, 커피.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이토록 따뜻한 식사는 오랜만이었다. 맛있어. 도연의 짧은 감상에 할인이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민우 오빠도 제 계란 프라이 좋아했거든요. 민우 그 이름이 나오자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할인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실래요? 호숫가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아? 민우 오빠가 말해줬어요. 아버님은 매일 아침 호숫가를 걷는다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신다고.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커피 향기가 좋았다. 민우가 나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네, 엄청 많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상담사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도. 도연의 손이 멈췄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다. 민우 오빠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우리 아빠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야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죄송해요. 무거운 얘기를. 아니야. 도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사실이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호수에서는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아버님, 식사를 마친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물어봐도 될까요? 어머님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7년 전에 실종됐어.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 시신은요? 못 찾았어. 강에서 신발만 발견됐지.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살아계실 가능성은 없나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할인은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호수 너머로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산책 갈까? 네. 할인이 밝게 대답하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 호숫가로 향했다. 자갈길을 걸으며 도연은 할인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봤다. 민우가 왜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깨지기 쉬운 연약함과 동시에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강인함이 공존했다. 아버님, 응? 저 있는 거 괜찮으시죠? 왜 그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할인을 돌아봤다. 할인 씨도 내 가족이야. 민우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할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호수 건너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안개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긴 머리 여자, 하얀 옷. 저기, 할인도 그쪽을 보았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다. 착각이겠지. 도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은주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할인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생활의 흔적을 만들어갔다. 거실에는 꽃병이 놓였고 부엌에는 새로 산 식재료들이 채워졌다. 도연은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다. 이상하게도 집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 도연이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었다. 할인의 방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은주가 쓰던 향수 냄새. 7년 전 사라진 그 향. 할인 씨, 혹시 향수 뿌렸어? 아니요, 저 향수 안 써요. 그럼 이 냄새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대답은 없었다. 그날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도연은 차를 타고 읍내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여도 시야가 흐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온몸이 젖어 있었다. 차에서 집까지 불과 10m인데도 비를 피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할인이 달려왔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할인은 타올을 들고 와 도연의 얼굴에서 물기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도연은 잠시 멈칫했다. 할인의 손길이 은주의 손길과 너무 닮아 있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할인은 도연의 젖은 재킷을 벗기고 머리카락의 물기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할인의 숨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버님까지 아프시면.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디에 기댈까요? 도연은 할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쾅! 2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놀라 벌떡 떨어졌다. 도연은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의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방 문만 살짝 열려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그대로였다. 민우가 죽기 전 그대로. 책상 위에 노트북, 벽에 붙은 포스터, 옷장 속의 옷들, 모든 것이 1년 전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사진액자, 민우와 할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책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없었다.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이었다. 아버님, 할인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 사진 언제 여기 놓았어? 저도 몰라요. 제가 놓은 게 아닌데. 두 사람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사진 속에서 민우와 할인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한쪽 구석 흐릿하게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긴 머리의 여자. 이 사람 누구예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다. 은주였다. 할인은 점점 더 집에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도연과 함께 차를 마셨다. 두 사람은 서서히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할인 씨,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 병원 가보는 게 어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날 밤 할인은 욕실에서 쓰러졌다. 도연은 급히 할인을 차에 태워 읍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할인을 진찰했다. 도연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무슨 일입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환자분이 임신하셨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네. 약 8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가 죽은 지 1년. 할인이 임신했다는 건 민우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묘해졌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태아의 DNA 검사 결과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니?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태아의 DNA는 부모의 DNA 패턴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 태아는 어떤 가족군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마치 이 아이가. 의사는 말을 멈췄다. 어떤 혈통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연은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아 DNA 가족군과 불일치. 언노운. 할인이 깨어났을 때 도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깨었어? 할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의사한테 들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다. 임신했다고.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누구 아이야?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몰라요.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민우 오빠가 죽고 나서 아무하고도 그런 적 없는데.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요.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무서워요. 이게 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도연은 할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진단서에 이상한 게 적혀 있더라. 뭐라고요? 태아 DNA가 어떤 가족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인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도연은 진단서를 할인에게 건넸다. 이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할인은 진단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은주 어머님. 뭐? 은주 어머님이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은주가? 은주는 7년 전에 죽었어. 아니에요. 할인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은주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아는 거야? 민우 오빠가 말해줬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엄마는 죽지 않았어. 엄마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도연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서재는 집에서 가장 오래된 방이었다. 은주가 사라지기 전까지 이곳은 부부의 피난처였다. 도연이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은주가 오래된 책들을 읽던 곳,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도연은 먼지 쌓인 책들을 훑어보았다. 심리학 서적, 철학책, 은주가 좋아하던 시집들. 그 사이에서 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은주의 상자. 그는 7년 동안 이 상자를 열지 않았다. 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주 어머님은 살아계세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주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녹음기. 도연은 녹음기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안에 들어 있었다. 테이프에는 은주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8년 3월 15일 사라지기 일주일 전. 손이 떨렸다. 도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흐르더니 은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연 씨,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제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처럼. 미안해요. 설명 없이 떠나서.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테니까. 도연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다. 도연 씨, 당신은 아직 몰라요. 민우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 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아이는 우리 모두를 살릴 마지막 열쇠예요. 도연의 숨이 멎었다. 할인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돌아갈게요. 다른 모습일지라도. 녹음이 끝났다.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은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게 할인의 아이를 말하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은주가 7년 전에 그걸 알았을까? 아버님. 문 밖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할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녹음기를 보며 물었다. 그게 뭐예요? 은주가 남긴 녹음이야. 도연은 녹음기를 할인에게 건넸다. 들어봐. 할인은 녹음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녹음이 끝나자 할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도 이거 봤어요. 뭘?
하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다. 민우 오빠 지갑에서 찾았어요. 죽기 전에 이걸 계속 갖고 다녔대요. 도연은 쪽지를 펼쳤다. 은주의 필체였다. 하린에게 잘 버텨요. 곧 다시 찾으러 갈게요. 당신 안의 아이는 기적이에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 은주.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언제 쓴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민우 오빠는 이 쪽지를 보고 울었대요. 제 친구가 목격했어요. 민우가 뭘 알고 있었던 거지? 도연은 서재를 둘러보았다. 책장, 책상, 벽. 이 방 어딘가에 더 많은 단서가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다. 잠긴 서랍, 은주가 사라진 후 그는 이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린 씨, 혹시 서랍 열쇠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따보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이야. 도연은 도구함을 가져와 서랍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분해했다. 몇 분 후 딸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은주의 일기. 도연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 2월 1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다.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2018년 2월 10일. 민우에게 말했다. 아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엄마 괜찮아요. 이건 축복이에요라고 말했다. 16살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2018년 3월 1일. 더 이상 도연에게 숨길 수 없다. 하지만 말할 수도 없다.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선택해야 한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2018년 3월 10일 결정했다. 나는 떠난다. 하지만 영원히가 아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돌아오겠다. 민우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다. 하린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연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도연은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도대체 뭘 숨긴 거야? 하린도 일기를 읽었다.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저는 제 아이가 은주 어머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녹음에서 말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라고. 그게 제 아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린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그럼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린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해요. 그게 민우 오빠가 원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다. 도연은 다시 한번 은주의 일기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도연 씨에게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민우의 봉투를 여세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랑해요. 도연의 눈이 커졌다. 민우의 봉투. 그는 아직 그 봉투를 열지 않았다. 하린 씨, 네. 이제 봉투를 열어야겠어.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전히 밀봉된 채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 한 장, 그리고 작은 USB. 도연은 먼저 편지를 펼쳤다. 민우의 손글씨였다. 익숙한 필체. 도연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고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16살 때 엄마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죽은 사람이 영혼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능력.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보여줬어요. 할머니의 영혼을, 할아버지의 영혼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영혼까지. 아버지, 할인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이는 제가 남기고 간 마지막 희망이에요. 엄마가 사라진 건 죽은 게 아니에요. 엄마는 통로를 열기 위해 떠난 거예요.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통로로 가야 해요.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아프지만 이게 제 운명이에요. 할인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오면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편지가 끝났다. 도연은 말을 잃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할인은 편지를 주워 읽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 오빠. 도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울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USB를 봐야 해. 도연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에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민우가 나타났다. 1년 전 모습, 야윈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미소는 여전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모든 준비가 끝난 거네요. 민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저는 아버지에게 평생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진실을 숨겼어요. 우리 가족의 비밀을. 민우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다.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엄마는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곧 돌아올 거예요.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할인의 아이는 기적이에요. 그 아이는 제 영혼이 일부를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민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곧 엄마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 모든 게 설명될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요. 영상이 끝났다.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민우의 마지막 미소가 눈에 아른거렸다. 민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님, 울어도 돼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호수 너머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안개 사이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긴 머리의 여자,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은주. 도연은 일어섰다. 할인 씨, 저기 봐. 할인도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호수 건너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연과 할인은 서로를 바라봤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현관으로 향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7년 전 은주가 집을 나설 때도 초인종을 3번 눌렀었다. 도연은 손잡이를 잡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은주가 서 있었다. 7년 전 그대로의 얼굴, 변하지 않은 미소,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깊고 더 슬펐다. 여보,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7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도연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입술이 떨렸다. 은주야, 응. 나야. 은주는 한 걸음 다가왔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죽지 않았어. 떠났을 뿐이야. 왜 아무 말도 없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말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뒤에서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주는 할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아, 잘 버텼구나. 어머니?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 오빠는 어디 있어요?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우는 이미 통로를 건넜어.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은주는 할인의 배를 가리켰다. 그 아이 안에 민우가 있어. 영혼의 일부가. 그 아이는 민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도연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영혼? 통로?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은주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들어가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은주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가족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능력이 있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말도 안 돼.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하지만 16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됐어. 나한테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은주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민우도 그 능력을 물려받았어. 더 강하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평범한 아이였어. 그런 능력 같은 건 당신이 몰랐을 뿐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우는 12살 때부터 죽은 사람들을 봤어. 학교에서, 길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너무 무서워서 나한테 말했어. 그래서 내가 훈련시켰어. 그 능력을 통제하는 법을.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민우 오빠는 왜 죽은 거예요?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우는 선택했어. 통로의 길을 걷기로. 그 아이의 운명이었으니까. 통로. 생과 사의 경계.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야 영혼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꿈이야, 악몽이야. 여보, 은주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진짜였다. 나는 7년 동안 저편에 있었어. 통로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무슨 준비? 할인의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오는 것. 은주는 할인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민우의 영혼과 할인의 몸에서 태어나.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퍼즐이 맞춰져. 무슨 퍼즐? 우리 가족의 저주.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능력 때문에 고통받아 왔어. 한 세대씩 누군가는 통로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해야 했어. 민우처럼. 그래, 하지만 이제 끝날 거야. 은주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할인의 아이는 마지막 수호자가 될 거야.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저주는 끝나고 우리 가족은 자유로워져. 할인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그럼 제 아이는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민우가 그렇게 원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음 세대가 자유롭길 원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은주야. 응? 당신은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은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분간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 후엔? 모르겠어.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미 경계를 넘었어. 완전히 이쪽에 속하지도 저쪽에 속하지도 않아. 그래서 얼마나 더 이곳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도연의 가슴이 저렸다. 그럼 또 떠나야 한다는 거야? 아마도. 은주는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과 제대로 인사할 수 있으니까.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7년간 참아온 눈물, 1년간 억눌러온 슬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은주는 도연을 안았다. 할인도 함께 울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할인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집은 점점 따뜻해졌다. 은주는 할인을 정성스럽게 돌봤다.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저녁마다 할인의 배에 손을 얹고 아기와 대화했다. 민우야, 잘 있니? 엄마야. 은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행복과 슬픔, 감사와 두려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연과 은주는 호숫가를 걸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할인을 받아준 것. 그리고 나를 받아준 것. 도연은 은주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아내야 언제나.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나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언제? 아이가 태어나면.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꼭 가야 해? 응, 나는 이미 이쪽 사람이 아니야. 빌려온 시간일 뿐이야. 도연은 은주를 껴안았다. 그럼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자. 그래. 두 사람은 호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석양이 수면 위에 반짝였다. 그날 밤 할인에게 진통이 시작됐다. 아버님, 어머님, 할인의 비명소리에 도연과 은주가 달려왔다. 괜찮아, 괜찮아. 은주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참아. 도연은 급히 차키를 집어들었다. 병원 가자. 아니,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나아야 해. 뭐, 그건 너무 위험해. 여보, 이 아이는 특별해. 병원에서 나으면 안 돼. 은주의 눈빛이 단호했다.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도연은 상담사로 일하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었다. 출산을 도울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침실로 향했다. 은주는 할인을 침대에 눕히고 도연은 따뜻한 물과 수건을 준비했다. 할인아, 숨 쉬어. 천천히. 은주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할인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숨을 몰아쉬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알아. 하지만 곧 끝날 거야. 은주는 할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민우가 지켜보고 있어. 너를, 그리고 아이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 오빠. 진통이 점점 심해졌다. 할인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나왔어. 은주가 외쳤다. 작은 아기가 은주의 손에 안겼다. 아기는 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눈을 떴다. 투명한 눈동자.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 민우?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아기가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은주는 아기를 할인의 품에 안겼다. 축하해, 할인아. 할인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 안녕. 우리 아기. 아기는 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뻗었다. 작은 손가락이 할인의 손을 감쌌다. 이름은 뭐로 할까? 도연이 물었다. 은주가 대답했다. 미나, 정미나, 민우의 민? 그래, 민우의 민. 그리고 할인의 하,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미나, 좋아요. 세 사람은 아기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작은 생명, 기적 같은 생명. 그때 창밖에서 빛이 비쳤다. 도연은 창문을 바라봤다. 호수 위로 이상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오로라처럼 흔들리는 빛. 저건 통로야, 은주가 말했다. 미나가 태어났으니까 통로가 열렸어. 도연은 은주를 돌아봤다. 그럼 당신은? 응, 이제 가야 해. 은주는 일어섰다. 안 돼. 도연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줘. 제발. 은주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당신을 다시 만났고 미나가 태어나는 걸 봤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은주는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거야. 은주는 할인에게 다가가 미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나야, 잘 자라, 행복하게. 그리고 도연에게 돌아와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은주는 도연의 품에서 벗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밖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은주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잘 있어. 그리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도연과 할인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은주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 빛과 하나가 되어 사라졌다. 호수 위의 빛도 서서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1년이 지났다. 미나는 건강하게 자랐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도연은 다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 상담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상처받은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할인은 미나를 키우며 작은 카페를 열었다.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위로를 받았다. 어느 봄날 오후 도연은 미나를 안고 호숫가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기 봐. 미나가 호수를 가리켰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물안개 사이로 무지개가 있었다. 예쁘지? 응, 할머니가 보낸 거야?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 미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고마워요. 도연은 미나를 꼭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새 사람을 잃고 다시 새 사람을 얻었다. 은주, 민우, 그리고 미나 이름으로 돌아온 사랑. 다른 울음으로 태어난 희망. 그리고 다른 의미로 다시 시작된 가족. 도연은 집을 돌아봤다. 햇빛이 창문에 반짝이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이곳은 더 이상 죽음의 집이 아니다. 미나가 도연의 품에서 웃었다. 숨결이 다시 머문 집이다. 할인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버님, 미나, 저희 저녁 먹어요. 가자, 미나야. 응. 도연은 미나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호수의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은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그의 볼을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은주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호숫가의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숨결이 다시 머물렀으니까. 이 이야기는 상실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 하지만 때로는 잃은 것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도연은 아내와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와 손녀를 얻었습니다. 은주는 떠났지만 미나를 통해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죽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끝나지 않는 순환, 사라지지 않는 연결, 그리고 언제나 다시 피어나는 희망.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다면 기억하세요.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숨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머무는 곳을 바꿀 뿐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